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방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기준을 통해 괴롭힘 사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요, 교수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도 중요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가요?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이나 SNS 등은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게 되더라도 행위자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우의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환경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령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곳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의도된 것이 아니더라도 인정받게 되나요? 네,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세 번째 요건도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뭔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업무 관련성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을 할 때 발생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단,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사업장 내에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행위로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 어렵네요. 네, 업무 관련성이 포괄적인 범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 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데 첫 번째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두 번째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위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란 피해 근로자가 저항한다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행위자가 이러한 우위적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위성은 지위의 우위성과 관계의 우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게 되면 지위에 있어서 우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적으로 열세하다거나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과 같은 인적 속성 및 근로 연수, 전문 지식 등 업무 역량,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이나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은 관계의 우위를 점하면서 괴롭힘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성은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특히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 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지위와 관계의 우위성을 갖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위성을 형성하기도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에서 동료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퇴사를 하거나 목숨을 끊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직장 내 따돌림을 예방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관련 법규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직장 내 따돌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직장 내 따돌림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령 폭언을 한다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 험담, 따돌림 등이 이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하나요? 네,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하는데요. 사업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과 같은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 및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까지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사노무 담당자나 공장장 등이 사용자에 해당하겠네요. 맞습니다. 만일 파견 중인 근로자라면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를 사용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사용 사업주도 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겠네요. 이어서 행위자 중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주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파견 근로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용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발생하게 되어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장에서의 예방 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원청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고용 형태나 근로계약 기간 등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겠어요. 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리, 나 오늘 그냥 퇴근해? 나 또 시작이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한턱 쏠 거야? 사람 너무 기다리게 하는데? 성과급의 30%는 원래 선배를 접대하라고 했는 건데, 우리 이대리가 아직도 이걸 모르네? 나의 피땀 눈물을 왜 너랑 나누어야 하는 건데. 네, 조만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학교 후배만 아니면 바로 심할석감인데, 그치? 뭐야, 심할서? 술 대접 안 했다고 심할서? 그래도 심할서는 좀... 선배인 내가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봐주고 있는 거니까, 얼른 날 잡아라. 이. 네, 이대리, 잠시만. 이번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떨어졌는데 대응 방안 좀 더 보강해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날짜 못 잡았어? 술, 술, 술! 지겹다, 지겨워. 네, 마감도 해야 하고 업무가 좀 많이 밀려서요. 누군 놀면서 한가해서 일어나. 말한 지가 언젠데. 딴 말 필요 없고 금주내로 못할 것 같으면 사유서라도 써와. 나 확 그만둘까? 앞의 사례를 잘 보셨나요? 선배 직원이라는 이유로 후배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강요하고 업무와도 상관없는 일로 사유서를 운운하는 일은 사회통령상 옳지 않은 일입니다. 후배 사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텐데요.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